일단 무슨 건이 나오죠? 저당권. 자, 저당권은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올해? 일단 뭐가 나올 건지 예측하고 들어가야죠.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저당권. 저당권. 옆에다 하나 써놔요. 올해는 일갈경매로 갑니다. 일갈경매. 또 하나 일갈경매가 나오면 또 하나 잡을 거는 저당권의 침해 구제에 대해서. 자, 올해는 이제 틀림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사례 문제가 나온다면 뭐예요? 영락없이 이겁니다. 무슨 경매예요? 일갈경매. 이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고요. 자, 저당권의 침해 구제는 여기에 뭐예요? 이렇게 한번 써볼래요? 우리가 암기 코드가 이렇게 써놔요. 자, 물의 손담기라고 써놔요. 물의 손담기. 그러면 저당권의 침해 구제는 물의 손담기.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죠. 근데 물의 손담기 걸어놓고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 우리 사행시를 적어봅시다. 물이 뭐예요? 물건적 청구권. 자, 물건적 청구권에서 이제 작년에 이제 요 물건적 청구권. 그럼 봐봐요. 저당권은 그러면 요 밑에다가 점유의 X라고 써요. 점유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러면 여기에서 뭐예요? 물건적 청구권에는 뭐예요? 이렇게 써놔요. 반환 X라는 거 조심해야죠. 자, 손이 뭘까요? 손해배상 청구권이에요. 다음, 담보물 보증 청구권. 기한이익상실이라는 거예요. 기한이익상실. 그래서 여기 이제 손해담보 청구권, 요 담보물 보증 청구권, 요거는 기한이익상실. 그래서 아주 암기 코드가 좋아요. 물의 손담기. 이렇게 해서 자기 침해 구제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그러면 저당권에 대해서는 그러면 역시 자, 저당권은 요 점유 X라는 걸 조심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요거. 자,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 요걸 기억해 둬야 돼요. 자, 저당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뭐 해야 돼요? 자, 밑에다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등기 등록돼야 되고. 근데 원칙이 원칙. 그럼 등기더라도 딱 하나 기억해 둘 게 있어요. 자, 등기더라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거 뭐가 있죠? 또 까먹었다. 또 까먹었어. 지역권. 그렇죠. 지역권은 등기가 돼야 안 돼요? 돼요. 지역권은 등기되더라도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지역권은 무슨 물건이죠? 영입물건. 그러면 영입물건은 모두 저당권의 대상이다. 어때? X.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역권은 등기되더라도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딱 적어 놓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제, 그러면 올해 이제 시험 문제를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올해 이제 영락 없이 무슨 경매? 일갈경매. 그러면 일갈경매를 하기 전에 저당권의 개념을 우리가 잡고 가야죠. 자, 봐봐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있을 필요 없어요.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 언론에 가서 금전소비 대차 계약을 1억에 대해서 맺는다고 생각해봐요. 금전소비 대차. 이게 은행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채무자죠. 이 사람은 뭐예요? 채권자가 되는 거야. 채권자.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채권자가 올 은행이 갑한테 뭐에 담보물 있냐 그랬더니 없대. 그러면 갑의 뭐에 갑이 아들이에요. 자식. 그러면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버지. 갑다시라고 한번 해봅시다. 갑다시 아버지의 담보 물건을 담보를 잡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자, 그러면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물상보증인. 이 사람이 뭐예요? 결론적으로 제3자죠. 제3자. 물상보증인은 채무는 있어요? 없어요? 채무는 있어? 없어? 없어. 책임은 있다라는 게 결론이더라요. 그러면 아버지 담보물을 그러면 이제 갑니다. 저당권 설정 합의를 합시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 사람은 뭐가 돼요? 저당권자. 이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저당권자는 채권자에 한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에 한한다. 어때? X. 누구 돼 있다?
물상 보증인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이해를 막상 시험장 가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도 될 수 있다는 거야. 제3자가 무슨 보증인? 물상 보증인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뭐예요? 저당권 설정 합의를 하는 거야. 저당권 설정 합의 플러스 뭐까지 갖춰져요?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읽어봐요. 또 합의라고 그런다. 합의. 약정이잖아. 약정. 요거는 담보물건. 그러면 봐봐요. 약정 담보물건에 한해서 뭘 갖춘다? 등기. 그죠? 자, 그래서 아까 유치권은 약정 담보물건이 있어, 없어? 없어. 뭐밖에 없어요? 법정 담보물건. 그러면 유치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저당권은 약정도 되고 법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저당권은 결론적으로 약정 담보물건도 있다라는 걸 잡아놓고 여기에 대해서 점유는 누가 하죠? 이 사람이 하잖아. 언제 봐봐요. 자, 지금 요 사람이 한다고 생각해봐요. 자기 집 담보 대출 받아놓고 은행에 가서 자기 그러면 뭐예요? 노숙자에게 그렇잖아요. 점유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 요 사람이 점유하죠. 저당권은 점유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읽어봐요. 점유 X라는 거. 그러면 점유 X는 뭐예요? 이쪽으로 바로 떨어져요.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자, 그러면 점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세자로 원칙은 무슨 점유? 준점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저당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유는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쭉 모든 걸 얘네들을 치고 오라고요. 얘네들을 치고 오라는 말이에요. 이해를 하실 때.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탁탁 칠 수 있어. 그러면 봐봐요. 저당권이란. 자, 저당권자가 점유하지 아니한 채. 읽어봐요. 채무자 또는 읽어봐요. 물상보증인이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저당권자가 1억을 행사하는 것. 무슨 것? 저당권.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요 1억이 뭐예요? 1억이 무슨 채권? 피담보 채권 범위에 대해서 그러면 범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읽어봐요. 월, 이, 미, 손실 이렇게 나온다고. 뭐면 원금, 이자, 이하금, 손해배상, 실행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읽어볼래? 원리, 위, 손실. 요게 29회 대출제가 됐고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볼래? 요게 무슨 범위예요? 목적물의 범위죠. 그러면 여기에서 특수취급을 받는 게 하나 있어. 뭘까요? 대표적으로 농작물. 농작물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농작물은 특수취급을 받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이제 요거 이제 건물이 있어서 증축을 했어요. 그러면 종물이죠. 종물. 자, 그러면 주물과 종물에는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가실이죠. 자, 그러면 문제 나가요. 다음 중에서 목적물의 범위가 미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자, 법정 가실.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안 미치죠. 왜? 점유를 누가 하죠? 이 사람이 하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임대료는 누가 받아야 돼? 갑이 받죠. 그러니까 그때는 법정 가실은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야. 미치려면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 압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압류한 이후에는 미칠 수 있죠. 이 관계를 우리가 따져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이제 저당권 승립 한번 보죠. 자, 저당권자는 즉 은행은 피담보 채권의 채권자에 한한다. 요거 조심하라고요. 저당권자는 누구에 한해요? 채권자에 한한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에 한한다. 어때요? X가 돼. 저당권 설정자는 읽어봐요. 채무자 또는 누가 있죠? 물상보증인이 있다고. 항상 요 관계를 특히 그러면 3번을 한번 봐봐요.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 즉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물상보증인과 관련돼서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물상보증인은 고리표를 붙여서 나중에 자, 채무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꾸 책임이 있는 것. 이게 물상보증이야. 물상보증은 채무는 있어? 없어? 없어. 뭐는 있어요? 책임은 있다라는 거야. 요거 관계를 우리가 따져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시요. 물상보증은 채무는 있어? 없어? 없어. 뭐는 있어? 책임. 그렇죠. 책임이 있다라는 거. 자, 단독적으로 이야기하면. 자, 그러면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잡아두고요. 자, 그러면 쭉 빠져나가 봐요. 자, 그러면 거기 3번, 7번을 한번 보죠. 저당권의 효력은 줄쳐놔봐요. 그러면 그 밑에다 점유 X라고 써놔요. 점유 X.
자,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그 부동산을 수취한 읽어봐요. 가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가실에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왜? 압류를 해야 되겠죠. 압류를 하지 않으면 봐봐요. 미칠 수가 없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저당권을 읽어봐요. 왜 그러느냐? 압류를 하지 않으면 읽어봐요. 점유 X. 자꾸 기억을 해두라는 거야. 점유 X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7번을 먼저 조심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8번을 한번 볼까요? 피담보 채권은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자는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 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일 이제 시험 문제 풀 때 헷갈리는 게 특히 1번, 그 다음에 3번 기억해 두고요. 그 다음에 7번.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네. 자, 저당권 설정 등기. 채권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한 뭐라고 써놨죠? 등기 비용. 그 다음에 취득세, 소개료 등은 특약이 없는 한 채무자의 부담이 거래의 가능성이다. 채권자의 채무자의 채무자. 채무자는 뭐예요?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읽어봐요. 저당권 설정자 거죠.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봅시다.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등기는 자, 물건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존속 요건은 아니죠. 그로 인해 저당권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야. 등기는 자, 저당권 설정 등기는 뭐 결론적으로 존속 요건주의가 아니라 뭐예요? 효력 발생 요건주의야. 자, 저당권이 말소됐어요. 그럼 말소 회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우리가 등기법에서 말소 회복 등기 배우죠. 말소 회복 등기.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나온 게 특히 2번입니다. 자,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소멸 후 나와 있네요.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저당권 등기는 새로운 저당권 등기로 유효하지만 하기로 한 합의는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유효할 수 있다. 그럼 요거는 뭘까요? 그 옆에다 한번 써봐요. 이미 우리가 배웠어요. 읽어봐요. 사가 뭐예요? 사실의 등기. 다 까먹었다 또. 사실의 등기를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권리의 등기를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없어야 돼? 제3자가 없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무효등기 이용과 관련돼서 사실의 등기는 불인정, 권리의 등기는 인정. 누가 없어야 돼? 제3자가 없어야 된다. 자, 그러면 요거에 관계해서 이렇게 이제 변형이 된다고. 자, 이제 한번 봐봐요. 자, 한번 무효는 뭐예요? 영원한 무효예요. 그래서 무효. 행위의 추인이죠. 자, 추인. 자, 무행의 추인은 소급표가 있어, 없어? 없어요. 자, 무행의 추인은 자, 어제 이제 화요일날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걸 그렇게 이해를 못해요. 자, 무행의 추인은 법률행위 한 때로부터 혈기 발생한다. OX. 또 O라는 사람이 또 있네. 이런 사람이 있네. X죠. 자, 여기 봐봐요. 어디 한때로? 법률행위 한때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뭐의 순서예요? 소급표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행위를 추인하면 앞으로 간다니까. 앞으로. 그걸 장래호라 그래. 그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소급표라는 것은 봐봐요. 소급표라는 것은 뒤로 가는 거야.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행위 한때로부터 그러니까 소급표가 있다는 거죠. 그럼 다시 무행위 추인은 처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어때요? X죠. 처음이 아니라 뭐예요? 앞으로 가는 거야. 앞으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행위 추인은 뭐예요? 그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는 뭘 배워? 무행위의 추인을 배워. 그러면 등기법에서는 읽어봐요. 유형을 배우죠. 그러면 한번 무효는? 그러면 무효 등기를 유형해봐요. 유형을 했어. 그러면 유형을 할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요. 무효등기를 이용하면 그때로부터 효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효력이 생긴다. 어때요? X야. 그렇잖아요. 그럼 법률행위 한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어때요? X야.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무행위 추인이라고 보여지만 요 3번 지문은 나중에 무효등기 유형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야. 한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 그럼 둘 다 공통점은 소거표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걸 생각해 줘야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사실의 등기는 불인정, 권리의 등기는 뭐예요? 인정. 누가 없어야 돼? 제3자가 없어야 된다.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29회 때 2.5점짜리 다시 한번 봐봐요. 자, 이게 29회 때 2.5점짜리. 그럼 읽어봐요. 통정회의 표시를 주인하면 법률행위 한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OX. 자, 봐봐요. 통정회의 표시 뭐예요? 무효잖아. 무효. 무효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행의 주인이라는 거잖아. 무행의 주인하면 법률행위 한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어때? X. 그죠? 이게 29회 때 2.5점짜리거든. 자, 그러면 어떻게 얹어야 돼? 통정회의 표시를 주인하면 어때로부터? 그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아니면 새로운 법률행위 한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럼 통정의 표시는 무슨 무효야? 상대적 무효잖아. 상대적 무효. 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놨죠? 주인. 그러면 무행이 주인이 아닌 걸 골라라. 그러면 상대적 무효를 골라라. 아니면 이런 거. 그러면 절대적 무효는 주인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반사의 질서 위반, 불공정한 거래행위 주인. 안 되죠. 자, 강형법규 위반도 주인이 돼야 안 돼? 안 돼. 그렇죠?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봐봐요.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봐봐요. 반사의 질서 전환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강형법규 위반도 전환이 돼야 안 돼? 안 돼. 반사의 질서는? 안 되죠. 불공정한 거래행위는? 돼요. 그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야. 그래서 불공정한 거래행위는 전환은 돼요. 전환은 된다라는 거야. 주인은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많이 출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인은, 무행의 주인은 그러면 결론, 소거표가 있다 없다? 없다. 언제로부터? 그때로부터. 그러니까 주인하면 주인 한때로부터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그때로부터. 그러니까 법률행위 한때로부터라는 것은 소급한다라는 거거든. 자꾸 그걸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한국말이 어려운 거야. 한국말이. 그래서 그 의미를 한번 3번과 관련돼서 곁들여 잡아놓을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한번 봅시다. 피담보 채권 찾았죠. 그럼 피담보 채권과 관련돼서 특히 4번으로 가봅시다. 4번. 자, 29회 때 출제가 됐으니까. 동그라미 4번. 원본, 언자 동그라미 쳐놔봐요. 이자에서 이자, 이학금에서 이, 손해배상에서 손 동그라미 쳐놓고, 실행비용에서 실 동그라미. 그래서 4번 앞에다 이렇게 한번 적어놔요. 자꾸 영어는 숙제해야 돼요. 원본, 원리, 위. 그 다음에 뭐예요? 손실. 그러면 원본, 이자, 이학금, 손해배상, 실행비용. 그래서 원리위, 손실. 이렇게. 자, 이거는 등기할 사항이죠. 등기할 사항입니다. 그럼 그 밑에 이제 원본, 이자, 이학금은 등기할 사항이고, 이자 채권은 맥수, 기간의 제한이 담보된다. 지연배상 요게 이제 자주 출제돼요. 특히 니은 부분에 봐봐요. 1년분에 하나여. 줄 쳐놓으세요. 자, 거기에다 좀 포인트 잡아놓고, 1년분에 하나에서 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저당권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한이고, 채무자나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채무자 거기 줄 서놔봐요. 조금 글씨가 있네. 채무자는 뭐예요? 실제 채무액 전액을 배상해야 뭐예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심해야 나야 돼요. 자, 실행비용 그 밑에다 써요. 실행비용은 뭘까? 두 자로 건치면 갱매야, 갱매. 실행비용은 갱매야. 등기 없이 그 집행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다. 이게 잘 암기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9회 때 출제가 됐으니까 자꾸 가서 자, 읽어봐요. 원본, 이자, 이학금, 손해배상, 실행비용. 읽어봐요. 원리의 손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그런데 이라고 하니까 발음이 안 좋으니까 원리.
원리위 손실. 리가 뭐예요? 이자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보니까 뭐라고 써놨죠? 저당권의 객체. 잡았어요? 예, 그 옆에다 점 찍고 아까 여기다 써놔요. 등기 등록 원칙이라고 써요. 등기 등록 원칙. 자, 여기에서 이제 호시탐탐 노리는 게 이거죠. 자, 뭘 노릴까요? 지역권을 노리고 있어. 자, 지역권은 등기되더라도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하나 노리고 있는 게, 자, 봐봐요. 자, 읽어봐요. 명백하고 인식 가능한 표시 방법. 눈 크게 떠봐요. 뭐가 보여요? 명인 방법. 그죠? 명인 방법이라는 것은 명백하고 인식 가능한 표시 방법이거든. 이게 명인 방법이에요. 그러면 명인 방법에 한 임목이네요. 어한 임목. 그러면 명인 방법에 한 임목은 등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소유권의 대상은 될지언정 저당권의 대상은 될 수 없다. 그런데 만약에 질문이 들어왔어요. 저기 뭐예요? 모 학원에서 인터넷 공강에서 뭐라고 써놨죠? 임목 등기. 이거 한번 읽어봐요. 등기. 그러면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소유권의 대상도 되고 저당권의 대상도 된다는 거. 그러면 뭐 맨날 출제된 게 명인 방법에 의한 임목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대상이다. 어때? X. 요거는 소유권의 대상은 되죠. 요거는 소유권의 대상도 되죠. 뭐의 대상도 돼요? 저당권의 대상도 된다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 임목은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어떤 질문이 들어왔냐면 선생님 부동산 등기법은 왜 임목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등기법은 토지와 건물뿐이야. 그러면 임목은 뭐예요?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에 봐봐요. 부동산 등기법은 토지와 건물과 임목을 대상으로 한다. 어때? X. 부동산 등기법은 뭘 대상으로 하죠? 토지와 건물만 대상으로. 그러면 임목은 어디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을 해서 임목 등기에 관한 임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법은 토지와 건물뿐이라는 거야.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저당권의 객체를 치고 들어가는 거야.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으므로 등기 등록에 의해서 공시될 수 있는 물건이나 권리에 한한다. 물건 동그라미 권리에 한한다. 자, 저당권의 대상은 물건에 한한다. 물건에 한한다. 어때요? X죠. 그마다 권리도 있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읽어봐요. 아, 미쳤어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자, 전세권이라고 있는데, 걸리잖아. 걸리잖아. 자, 걸리죠.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이제 변형? 봐봐요. 저당권의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으므로 등기 등록에 의해서 공시되는 물건에 한한다. 이 등 틀린다라는 거야. 읽어봐요. 물건 또는 권리.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한 필의 토지, 한 동의 건물, 지상권, 전세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부동산 일부 줄쳐라요.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자,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으니까 이게 이제 반영이 돼서 이렇게 출제된다고. 자, 봐봐요. 자, 오전에 또 있어요. 자, 여기 뭐예요? A로서 소유자가 가트해달라요. 같죠? 여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설정되지 않았어요.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자, 정부에서 합병이 되니까 부동산 일부로 돌변했죠.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합병 가능, 불가능? 불가능. 일부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성숙한 농작물 나왔네요. 농작물. 명인 방법에 공시된 수목의 집단, 지역권, 임차권의 저당권은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자, 특히 많이 출제되는 게 명인 방법. 외울 필요도 없어요. 명인 방법은 어때요? 등기 등록이 아니죠. 그러니까 소유권의 대상은 될지언정 저당권의 대상은 될 수 없다는. 토지의 일부 돼 안 돼? 안 돼. 건물의 일부 안 돼.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야. 자, 임목과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어권, 강화권은 뭐의 공통점은? 그렇죠. 등록. 좋아요. 등록. 그러니까 공통, 등록. 등기되고 등록된 거에 안에서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거기, 자, 6번에 공유 지분, 지분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지분이죠. 지분 앞에 조심해야 돼. 공유야, 합의야? 공유죠. 공유 지분에 한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가능해. 밑에다 써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합의 지분. 합의 지분에 저당권은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유는 합의 지분은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공유 지분은 등기가 돼 있죠. 근데 사실 여기 지분보다 더 중요한 게 요게 중요한 거야. 합유냐 공유냐 이걸 잡아내야 돼. 공유 지분은 등기가 되죠. 등기가 되니까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죠. 합의 지분은 등기가 돼야 안 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 어떨까요? 합의 등기시, 합의 지분은 반드시 표시한다. 어때? X. 합의 지분이 표시되면 저당권의 대상이 되겠죠. 근데 합의 지분은 등기가 안 돼 있잖아. 그러면 합의 등기시 뭐라고 또 뭐만 표시해주면 돼? 합유용만 표시해주면 돼. 이게 합유입니다라고 표시만 해주면 된다. 자, 저당권의 객체와 관련돼서 특히 자 1번 조심하고요. 자, 2번, 3번, 2번, 1번이 아니라 미쳤어요. 2번. 자, 3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4번. 이런 것들 꼭 기억해줘. 특히 이제 등기법을 우리가 2차까지 하는 사람 6번. 요거까지 하면. 선생님 다 내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용익권과 관계 내지 우선 변제적 효력 찾았어요? 예, 그 옆에다 하나 써봐요. 자, 우리 다 까먹었을 것 같은데. 요걸 자기가 법률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그 위에다 써요. 뭐라고 써놨죠? 말소 기준관리 써요. 말소 기준관리. 자, 말소 기준관리는 몇 개? 6개 맞아요. 자, 이제 아주 좋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말소 기준관리.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소재주의. 요즘은 이제 소재주의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걸 삭제주의라고 부르기도 해요. 삭제주의. 소재주의 반대말. 인수주의. 자, 중개사법 시간에 아주 잘 배웠네요. 인수주의 대표 선수가 무슨 건? 유치권이야. 조심해야 돼요. 자, 하여튼, 자, 유치권은 등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경매가 들어가면 막 유치권자가 튀어나와. 유치권자가 막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유치권자 얘네들은 사기꾼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참, 엊그제 뭐 있죠? 야, 어떻게 그게 청와대 실장이라고 그렇게 사기를 칠 수 있을까? 저는 못 칠 것 같아요. 누구예요? 조수빈. 너 요즘 안 봐요? 조주빈이네요. 맞아. 조수빈이 아니라. 성을 이름을 막 바꾸네요. 바꾸네.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하기는 뭐예요? 사고가 잘못된 거지. 사고가 잘못된 거지. 자, 우리 한번 봅시다. 그럼 말소 기준 권리 이제 써봐요. 자, 4개를 딱 써봐요. 자, 이제 자기가 잡아야 돼. 가압류. 그 다음에 건자당권. 그 다음에 뭐예요? 담보 가등기. 그 다음에 자, 강제 경매 개시된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자, 그러면 요 4개가 바로 뭐예요? 바로 말소 기준 권리야. 근데 이제 처음 강의 들어온 사람은 4개 적어놓고 왜 6개냐고 그러죠. 그러면 2개 다 외웠잖아요. 그렇죠?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자당. 그 다음 4개 배웠잖아요. 담보 가등기, 담보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자, 어떤 분은 여기 5번을 전세권도 넣어주는 경우도 많아요. 전세권. 근데 딱, 이제 원칙적으로 6개를 딱 숙지해 놓으라고. 자, 이제 출발해 볼까요? 이제부터 출발해요. 써먹어야 되는데 써먹지를 못해. 읽어봐요. 무슨 건? 전세권. 자, 후순위가 이제 저당권자예요. 이 사람이 건저당권자예요. 후순위 건자가. 이 사람이 가압류라는 거네. 가압류권자가 돼요. 근데 얘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러면 여기 요 기준으로 해서 전부 말소가 되는 거야. 이게 무슨 권리? 말소 기준 권리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저당권 앞에 무슨 건이 있어? 예,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봐봐요. 저당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저당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때 저당권자 경매가 들어가서 그러면 이걸 기점으로 해서 뒤에 거는 전부 소멸하게 돼.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읽어봐요. 무슨 결혼 권리? 말소 기준 권리야. 경매가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아주 쉬운 거예요. 쉬운데 자꾸 어렵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요 관계 속에서 이제 얘네들을 정리해 놔야 돼. 요 부분을 또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볼까요? 요 관계 속에서 이제 진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지. 자, 일반 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권이 설정됐대. 그러면 1번이 저당권이죠. 그럼 경매가 들어가면 저당권 뒤에 무슨 건이 설정되어 있었죠? 지상권 소멸해야 하네.
됐죠? 왜 저당권을 기점으로 해서 뒤에 있는 권리는 모두 소멸하거든. 이게 무슨 권리다? 말소 기준 권리야. 그 2번 저당권이 설정되는 2번 저당권 실행으로 목적물이 명확되면 읽어봐요. 지상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럼 이거예요, 이거. 자, 봐봐요. 저당권이 설정됐고, 지상권이 설정됐고,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여기 1번 저당권이고, 2번, 얘가 경매가 들어갔어.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요 지상권은 소멸한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조심해 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 가볼까요? 자, 전세권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그러면 누가 빨라요? 전세권이 빨라요? 저당권이 빨라요? 그러면 경매가 들어가면 전세권은 앞에 있어 없어? 있어.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 살아남는다라는 소리야. 자, 그러면 3번에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됐대. 그러면 저당권이 빨라요? 전세권이 빨라요? 전세권이 빠르죠. 자, 그러면 저당권 실행 시 전세권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배당 요구를 해서. 자, 봐봐요. 일단 가만히 있으면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봐봐. 이거야. 자, 전세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어요. 경매가 들어가니까 요 뒤로 말소되죠. 요 전세권은 살아남죠. 근데 요 사람이 전세권을 포기했어. 기한이익 상실을 내가 포기한다고 그랬어요. 배당을 요구했어. 그러면 뛰어들어야 되겠죠. 뛰어들면 그 결론 봐봐요. 배당 요구를 하면 전세권은 읽어봐요. 목적물의 매각으로서 뭐한다? 소멸한다. 가만히 있으면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어떨 때 배당 요구를 해야 되겠어? 낙찰금이 작았을 때 남아있으면 뛰어들 필요가 없어. 만약에 생각해봐요. 제가 받을 돈이 2억 있는데 배당이 2억 5천이 나오네. 그러면 그럴 때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받을 거는 2억인데, 전세금이 2억인데, 1억만 배당이 경락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잽싸게 어때? 뛰어들어야죠. 그때는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전세권자에 딱 봐서 자기가 봐서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4번 가볼까요? 자,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됐대. 그러면 1순위 지상권이죠. 그러면 2순위가 뭐예요? 저당권이죠. 그러면 이때는 지상권은 살아남아 안 남아? 한번 봐요.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더라도 지상권은 읽어봐요. 소멸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말소 기준 권리를 포인트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뒷장을 넘겨서 봐봐요. 5번이 이제 뭐예요? 자꾸 이제 출제되죠. 봐봐요. 자, 5번은 그러면 거기 한번 봅시다. 저당권에 설정된 게 몇일이야? 2월 10일. 줄 쳐놔봐요. 그럼 임차주택이 있죠. 주민등록 신고가 2월 10일이야. 날짜 같죠? 근데 임대차는 언제 발생해?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거든. 근데 임대차 계약성의 확정일자는 2월 10일 날 했어요. 모두 같은 날이야. 그럼 여기에서 제일 선순위가 뭐예요? 저당권이죠. 그러면 이루어졌다면 저당권자가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읽어봐요.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요게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야. 우리 임대차는 뭐예요? 10일 날 했더라도 언제 발생해?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 그래서 제일 문제가 그거야. 봐봐요. 이사를 그러면 빨리 가야 돼? 천천히 가야 돼? 빨리 가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어차피. 그럼 봐봐요. 빨리 짐 빼면 뭐예요? 빨리 빼면 뭐예요? 주인이 몰래 가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사 가면 언제부터 상실해? 다음 날이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사기꾼이 득실돼.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이라도 당연히 임대차는 0시로부터 발생하죠. 그러니까 저당권이 당연히 먼저죠. 그렇죠? 그러면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읽어봐요. 말소 기준 권리 6개 읽어봐요. 가압류, 혼자당권, 담보 가등기,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유치권자가 튀어들어와서 유치권은 인수돼야 돼. 유치권은 뭐예요? 읽어봐요. 무슨 주의? 인수주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치권이 이게 무서워요. 근데 만약에 유치권을 등기해주자 그러면 어때요? 경락대금이 업이야 다운이야? 다운이 될 가능성이 커져. 그래서 유치권을 등기해주자 이렇게 하는데 유치권이 등기하면 경매를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죠. 그만큼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경락대금이 유죄. 자,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유치권이 그러면 등기가 되면 경매는 활성화될 수 있어 없어? 활성화될 수는 있죠. 근데 투자 금액은 이익은
많이 못 본다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야,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간판에 계신 분이 그래서 추진하다가 갔었어요. 유치권도 등기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자. 그래서 왜냐하면 낙찰 금액을 폭을 높이기 위해서 유치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가셨고요. 자, 말소 기준 권리 그러면 무슨 주의? 소재주의. 우리가 잡아줘야 돼. 자, 목적물의 범위예요. 목적물의 범위는 요걸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목적물의 범위를 생각할 때 항상 이걸 생각해요. 앞에다 써요. 점유 X라고 써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몇 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의 물건, 부합된 물건과 물건 동그라미잖아요. 종물에도 미쳐 안 미쳐? 미쳐. 당연히 미치죠. 자, 원칙적으로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라나 당사자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 미치지 않도록 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뭐한다? 유효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3번의 부합물 종물은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미쳐. 설정 전후. 이걸 조심해야 돼. 특히 니은입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저당권 설정 거기에다 딱딱 쳐놔요. 전후 불문하고 등기유를 불문하고 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에 종물에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자, 이것은 저당권 설정 후에 부합된 물건뿐만 아니라 저당권 설정 전에 부합된 물건에도 효력이 미치나 원칙적으로 읽어봐요. 무슨 가실? 천연가실에는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천연가실이 미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점유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압류에는 미쳐 안 미쳐? 미친다라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미 정도 한번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미음과 관련돼서 한번 보죠. 자,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이거네, 이거, 작년에. 자, 토지상의 타지의 무단 경작, 농장, 성숙한 농작물 좋잖아요. 농작물은 무슨 취급을 받아? 특수 취급을 받아. 그러면 미치지 않고, 자, 적법한 토지 임차인이 경작한 농작물에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농작물은 무슨 취급을 받아? 특수 취급을 받는다라는 거, 그 의미를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우리가 잡아놔서 부합물, 종물 그 정도 의미 대놓고 그 다음에 거기 가로 동그라미 6번을 봐봐요. 정축 부분 찾았어요? 정축이 한마디로 뭘까요? 종물이죠, 종물. 그렇죠? 종물이죠. 자, 종물이에요. 그러면 정축 부분에 대해서 미쳐 안 미쳐? 미친다. 요 정도 의미. 저당권의 효력은 당연히 미치죠. 그 정도 우리가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보죠. 자, 그러면, 자, 5번에 뭐가 나오죠? 5번.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나머지는 한번 읽어봐도 됩니다. 침해 지구에서, 거기 물권적 청권에서 물자 동그라미. 자, 권한권 침해 구제의 방법은 읽어봐요. 물의 선단기. 물이 뭐예요? 물권적 청권. 손해배상 청구권. 담보물 보충 청구권. 기한이익 상실. 그렇죠? 그래서 물의 손단기. 물권적 청구권에서 우리가 포인트는 뭐예요?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걸 하나 딱 잡아놔야 돼요. 특히 2번과 관련돼서 하나 딱 잡아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거기 가로 2번에 오른쪽 넘겨봐요. 손해배상 청구권 손자 동그라미. 자, 3번에 담보물 보충 청구권.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에요. 자, 그러면 가로 4번에 뭐라고 써놨죠? 즉시 변제 청구권, 가로 열고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써요.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즉시 변제 청구권이 발생해. 그래서 그게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읽어봐요. 물권적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담보물 보충 청구권, 기한이익 상실. 이게 바로 뭐예요? 즉시 변제 청구권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열심히 외웠어. 근데 이제 사례 문제가 안 풀려요. 사례 문제가. 그러면 누가 잘못했을 때 그걸 잡아내야 돼요.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1. 침해자. 자, 그러면 담보물 보충 청구는 저당권자의 저당권 설정자예요. 저당권 설정자. 1번에 있죠. 저당권 설정자. 그걸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자, 즉시 변제 청구는 누구예요? 채무자가. 다시 한번 봅시다. 담보물 보충 청구는 누가? 저당권 설정자. 자, 즉시 변제 청구는 채무자입니다. 자, 손해배상 청구는 누구예요?
침해자죠. 그걸 나중에 잡았을 때 누가 잘못했느냐. 그러면 침해 담보물 보충 청구는 저당권자. 틀렸죠. 저당권자가 아니라 저당권 설정자야. 그 부분,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놓고요. 선생님 왜요? 그랬더니 선생님 일괄경매가 여기 왜 안 나와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지상권에서 배웠잖아. 지상권. 지상권 한번 가볼까요? 어디 페이지 한번 펼쳐봐요. 맨날 뭐예요? 고개만 끄덕끄덕거리고. 자, 지상권에서 한번 나올 겁니다. 지상권. 글쎄, 14페이지. 94페이지. 자, 94페이지. 찾았어요? 네, 94페이지 거기 4번에 뭐가 나와요? 일괄경매 청구권. 요거 조심해 놔야 돼요. 요거 올해 출제됩니다. 출제됩니다. 일괄경매 청구권. 일괄경매 청구권은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요거 한번 잠시 한번 들어보죠. 자, 봐봐요. 자, 갑이에요. 누구 토지? 갑토지. 갑토지죠. 갑토지. 갑토지. 갑이 이제 토지 등기부에 이제 등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어른한테 1억의 저당권을 설정해놨어요. 저당권을 설정해놨어요. 자, 저당권 설정 당시에 설정 이후에 건물이 하나 딱 전화왔네요. 누가? 갑이에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없었죠. 그럼 법정지상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일괄경매 청구는 얘 마음이야, 얘 마음. 근데 봐봐, 얘가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건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토지하고 건물 싸잡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슨 청구권이? 일괄경매 청구권이야. 만약에 토지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하나가 지어졌으니까 혹이 하나 붙었죠. 그럼 토지 가격은 경매가 들어가면 업이야, 다운이야? 다운될 가능성이 커져. 그러니까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우리 1억을 만족하더라도 토지에 대해서도 들어갈 수도 있고 건물에 대해서도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 마음이? 얼마? 이게 사적 자치라는 거야. 근데 토지에다 저당권을 설정했죠. 근데 일괄 경매에 들어가도 요 건물에 대해서 뭐예요? 낙찰 금액을 받아갈 권한은 없다라는 거야. 어디에 대해서만 받아가? 토지에 대해서.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근데 몇 페이지도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거 올해 일괄 경매 청구권이 나오니까 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놓으라고. 봐봐요. 자, 그러면 29회 때는 목적물의 범위가, 취담보 채권의 범위가 나왔거든. 자, 그 다음에 30회는 목적물의 범위가 나왔어요. 그러면 올해는 영락 없이 뭐가 나와요? 일괄 경매 아니면 저당권의 침해구제. 여기에 사례 문제가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고 나서 자기가 항상 여기 봐봐요. 저당권은 이쁘잖아. 뭘 이뻐? 얘를 건드리고 와요. 점이 X, 부동산 일부 X. 등기되고 등록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 그럼 지역권은 대표 선수로 지역권은 등기되도 저당권의 대상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봐봐요. 요걸 뭐예요? 읽어봐요. 물건이잖아, 물건. 자, 저당권의 객체는 물건이 하나인데 어때? X. 물건 또는 권리도 된다라는 거. 권리도 된다라는 거. 조심해 놓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동산 일부에는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없죠.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항상 얘를 까먹지 말라고. 항상. 시험장에 가지고 갈 거는 요걸 가지고 가라고. 딱 3개 가지고. 진짜 잘하는 사람은 요 3개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간다고. 3개 가지고. 그러니까 요걸 까먹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자, 하고는 뭐예요? 2.5점짜리. 다음 중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 없는 것을 골라라. 단답식으로 출제된 학원에 모의고사가 하나가 있네. 자, 저당권은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어디에? 부동산 일부.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죠. 부동산 전부에는 돼야 안 돼? 돼요. 지분에 대해서 지분에 대해서는 돼야 안 돼? 돼. 근데 특히 합의 지분은 돼, 안 돼? 안 돼. 공유 지분은 되죠. 그걸 조심해서 다뤄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오세요. 다시 돌아와요. 자, 그러면 이제 건저당권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봅시다. 자, 건저당만 하면 오늘 이제 앞무리가 한번 건저당권. 자, 한번 봐봐요. 자, 저당권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내자, 세자잖아. 내자, 세자. 그럼, 봐봐요, 그럼 아까 기초공사를 했으니까 읽어봐요. 자, 건저당권. 맨날 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쌓아놓으라고, 이걸. 그러면 그 옆에다 한번 써봐요. 우리 등기법에서도 잡았고, 민법에서도 우리가 잡고. 이 2개를 잡아놓으라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차이점은 여기 봐봐요. 건이죠. 건은 무슨 의미? 계속적 의미. 건이 들어갔다 그러면 뭐가 완화돼? 부정성의 완화가 되는 거야. 맞아. 자, 건이라는 것은 계속적 의미죠. 그러면 계속적 의미로서 특정이 불특정이. 불특정 채권. 또 자꾸 조건 반사로 나와야 돼요. 불특정 채권. 자, 그러면 여기 건저당은 채권이에요? 채권 최고액이에요? 채권 최고액. 최고액입니다. 채권 최고액. 그 다음에 이제 건이 들어갔으니까 무슨 완화? 부정성의 완화. 완화. 자, 경매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건저당 자체는 경매가 안 돼. 건저당 자체는. 그러면 벌써 차이점이 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건저당 거는 그러면 봐봐요. 건저당은 뭐가 필요해요? 이게 떼줘야 돼. 이걸 떼줘야 돼. 그래야 경매가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건저당은 특정 채권이 불특정 채권이. 불특정 채권. 그러면 자, 건저당 거는 요 불을 떼주는 조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작년에 출제된 거죠. 자, 출제된 거. 그럼 한번 봐봐요. 자, 건저당 언제 그러면 불이 뚝 떨어져? 경매를 신청하면 뚝 떨어져. 그러면 경매 신청 시 특정이 되는 거야. 후순위 건저당 경락대금 완납시. 그럼 지난번에 작년에도 여기 봐봐요. 그럼 여기 이러면 이렇게라도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건저당 그러면 언제 특정이 되느냐? 읽어봐요. 건저당 읽어봐요. 경매 신청시. 그렇죠. 경매 신청시라는 거야. 경매를 신청하면, 자,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불이 뚝 떨어짐으로써 이제 경매가 특정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저희들이 그러면 저희가 우리가 가장 불을 떼지기 쉬운 방법은 뭘까요? 이거야. 건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 계속적 의미. 그러면 여기에다 써요. 뭐라고 써놨죠? 해지. 그렇죠. 해지. 자, 그 다음 건저당을 그만하고 싶어요. 그러면 해지하게 되면 불이 떨어져. 그러면 그때 봐봐요. 자, 불 떨어져서 안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그럼 건도 떨어지네? 건도 떨어졌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불 떨어지니까 무슨 채권이에요? 특정 채권이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채권. 자, 채권액이네요. 자, 부정성을 뭐예요? 강화시키는 거죠. 강화. 그러면 경우는 경매 O야, X야. O. 그렇죠. O가. 그래서 이게 차이점이 요게 다 기둥을 세우느라는 거야. 그러면 건저당 거는 특정 채권, 불특정 채권. 불특정 채권. 읽어봐요. 특정 채권. 요거는 최고. 요거는 채권액입니다. 그러면 요 채권 최고액은 뭐가 포함돼요? 이자가 포함되죠. 이자가 포함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차이점을 한번 볼까요? 피담보 채권의 범위. 그렇죠. 원리위 손실. 자, 경매가 무슨 비용이에요? 실행 비용이잖아. 자, 그러면 봐봐요. 건저당 건에서 피담보 채권의 비용에 실행 비용도 포함된다. 어때? X. 실행 비용. 경매 X니까 실행 비용은 포함되지 않죠? 차이점이 하나 나타나네. 그렇죠? 차이점이 하나 나타난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자꾸 헷갈리는 게 올해는 그러면 이게 안 나오네요. 이게 안 나오죠? 이게 안 나와. 그럼 선생님 올해는 어디 나올까요? 채권 최고액으로 가는 거야. 채권 최고액.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두 개가 있죠. 자, 그러면, 자, 건저당 설정자라고 써놔봐요. 건저당 설정자. 이 사람은 이제 건저당 설정자. 물상보증인이야. 물상보증인이야. 자, 건저당은 어때요? 건저당은 채무자의 채권자예요. 채무자. 그럼 채권 최고를 초과했어. 그럼 전액을 변제하고 말소를 신청해 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물상보증인은 책임은 있어 없어? 없어. 채무는? 채무는 없고 책임은 있죠. 그럼 물상보증인은 어디에서만 책임을 지면 돼? 채권 최고의 한도 범위 내에서 변제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채권 최고를 초과할 때는 이건 초과 부분까지 전부 변제해야 건저당을 말소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물상보증인은 책임은 있어 없어? 있어. 책임은 있죠. 채무는 없어. 그러면 채권 최고를 초과하더라도 어디 한도 내에서? 채권 최고의 한도 내에서 변제하면 되는 거야. 그럼 올해는 요 부분이네. 올해는 요 부분이네. 작년에 요 부분이고요. 올해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건저당 설정자는 채무자죠. 채무자죠. 자, 그러면 뭐예요? 채권 최고를 초과했다. 그럼 전액 변제해야 돼. 그래야 말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물상보증인은 어때요? 책임은 있어 없어? 있어. 채무는?
그러면 채권 최고를 초과하더라도 전액을 변제할 필요가 없어. 채권 최고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는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놓은. 그러니까 자기가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쪽보다 이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 또 하나는 봐봐요. 자, 그러면 자, 작년 29회 때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속했으니까, 자, 그러면 봐봐요. 건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실행비용도 포함된다. 어때? X 실행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건저당은 계속이죠. 자, 저당권은 계속 아니죠. 자, 그러면 여기 건이라는 건 계속이죠. 그러면 여기 손해배상에서 지연배상금은 요거는 1년분의 하나죠. 요거 이자는 그러면 뭐 될까요? 무제한으로 되겠죠. 1년의 한도 내에서 없겠죠. 왜? 건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니까? 계속적 의미. 그걸 찾아서 이제 밑줄만 그어놓으면 되겠네.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건저당의 승리 나와 있네. 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 동그라미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있잖아. 이 경우에는 채무가 확정될 때까지 채무의 소멸 또는 이자는 저당권의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건 들어갔죠. 건저당권의 존속기간에 채무자가 일시적으로 전부 변제되더라도 건저당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뭐라고 써놨어요? 부정성의 완화라는 거야. 자,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는 이제 우리 등기법에서도 많이 배워주는 거니까 그 의미를 잡아놓고, 특히 4, 5번을 봐봐요. 자, 채무자의 이자는 어디에 포함될까요?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죠. 최고액 중에 산입한 걸로 간주되면 이자는 등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요건 이제 의미를 잡은 거예요. 채권 최고의 한도 내에서 인정되므로 지연배상 줄서나봐. 좀 흔하네. 1년분에 하나한다, 하나하지 않는다. 하나하지 않는다. 저당권은 하나한다라는 거다. 그렇죠.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죠. 건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니까? 계속적 의미를 나타내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그러면 이제 117페이지로 왔어요. 자, 담보되는 채권의 확정 찾았어요? 확정, 거기 2번에 피담보 채권의 확정이 나와 있죠. 확정은 이거야, 이거 봐봐. 이걸 떼주는 거야. 이걸 떼주기 위한 조치로서 제일 일반적인 것은 해지. 그렇죠. 해제가 아니에요. 해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언제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불이 자동으로 저는 요때 이제 요걸 찾아서 줄쳐놔야죠. 건저당 건자와 후순위 건저당 건자. 나머지는 그러면 거기 가보죠. 경매 신청의 경우, 그래서 기억에 건저당 건자, 경매 거기에 행강편잖아요. 건저당 건자 몇 자예요? 5자. 그럼 뒤에 가서 경매 신청시. 그러면 디귿과 관련돼서 후순위 건저당 건자는 읽어봐요. 경락대금 안납시. 자, 특히 디귿 부분하고, 자, 그러면 거기 기억하고 디귿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 두 개만 딱 정해놓으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정도 하면 되고, 그러면 건저당의 효력 여기 나와 있네요. 자, 건저당의 효력에서는 거기 특히 2번을 한번 볼까요? 자, 실제 채무액. 확정된 피담보 채권이 채권 제각을 초과해서 그럼 건저당 건자의 설정한 채무자 동그라미. 채무자는 뭐예요? 최고액을 변제하고 건저당 설정된 게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러면 채무자는 뭐예요? 채권 제각을 초과하면 어때요? 전액을 다 변제해야 되는 거야. 전액. 자, 초과 부분까지 다 변제해야 돼요. 자,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건저당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뒷장을 넘기면 뭐가 나올까요? 자, 물상보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봐야죠. 자, 그러면 물상보증인과 관련돼서 거기 특히 3번 봐봐요. 확정된 피담보 채권의 채권 제거를 초과한 경우 물상보증인 현강편 쳐놓고 책임이 있어 없어? 있어요. 채무는? 없어요. 그러면 채권 제거를 변제한 때 건저당 설정된 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물상보증인은 책임은 있지만 채무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채권 제거를 초과하더라도 어디 한도 내에서? 채권 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올해는 3번이 나올 가능성이 또 잘 정리해줘야 돼요. 잘 부탁합니다. 3번에 대해서. 자, 건저당 건에 이제 변경이 나오는데, 건저당의 변경이 이게 의외로 등기도 자주 나오고 민법에도 자주 출제돼요. 그러면 그 옆에다, 그 맨 밑에다 요거 하나 쓰고 오늘 마칠까 생각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심해 놔야 돼. 자, 거기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갑이 있어요.
자, 가운데다 딱 써서, 이렇게 써서. 자, 그러면 봐봐요. 매당 값이 1억 2천에 대해서 건자당을 설정했어요. 자, 건자당을 설정했습니다. 건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S억정 의미. 건자당은 특정, 불특정. 불특정. 그러면, 자, 확정 전에도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써요. 피담보 채권 확정 전. 여기는 확정 후에도 양도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도 전을 할 수 있어요, 전. 여기에도 후가 가능합니다. 후가 가능해요. 자, 그러면 여기 가벌과 관계에서 요 올 옆에다 하나 써놓을래요? 요거 올 옆에다 병이라고 써놔요. 병. 자, 요 사람은 정이라고 써봐요. 자, 네 사람 관계에서 봐봐요. 자, 그러면 피담보 채권 확정 전에 저당, 건저당, 건자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에는 뭐예요? 자, 건저당은 계속적 의미죠. 계속적 의미. 이때는 계약의 의미가 있어. 확정 전에 넘기면 써요. 이때는 계약 양도라고 써요. 계약 양도. 양도. 자, 건저당은 불을 떼고 넘겼어. 그러면 특정하고 넘겼어요. 이때는 그러면 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채권 양도가 돼. 자, 채권 양도. 자, 채권 양도가 돼. 채권 양도. 확정하고 넘기면. 그러면 우리 병한테 넘겨주면 확정 후. 불을 떼주고 확정 후에 넘기면 채권 양도가 돼요. 확정 전에는 뭐가 돼요? 계약 양도가 돼. 그럼 여기에서 확정 전에 얘가 넘겼어요. 그때는 얘때는 뭐가 갈까요? 뭐라고 써놨어요? 계약 인수라고 그래. 계약 인수. 자, 그러면 요 후는 뭘까요? 후는 요때는 채권 채무의 관계니까 읽어봐요. 이때는 채무 인수가 되는 거야. 채무 인수. 확정하고 넘기면. 자, 건저당은 피담보 채권 확정 전하고 후를 따져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우리 한번 숙제하고 가죠. 요 사람 이름은 건자당 건자. 요 사람은 뭐예요? 읽어봐요. 건자당 양도인이면서 건자당 양수인. 요 사람 이름은 뭐예요? 전소유자죠. 그 사람은 뭐예요? 현재 소유자죠. 그래서 제3취득자가 되는 거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러면 건자당은 뭐예요? 확정 전에도 자, 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전후의 원인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무슨 양도예요? 계약 양도. 여기는 계약 인수. 여기는 채권 채무. 그러니까 여기는 채무 인수. 여기는 뭐예요? 채권 양도. 그래야 4번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야. 4번 등록. 그러니까 건저당권 변경과 관련돼서 그 의미를 해석해 나갈 수 있다고. 그럼 한번 볼까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적인 이전 동그라미. 이전이라면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고 이전에도 할 수 있어요. 채무자의 범위나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 당연히 변경 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당해 건저당에서 담보되고 변경 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건저당권에 담보되는 채무의 범위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거야. 이 말은 그러면 확정되기 이전에도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때는 뭐에 읽어봐요? 무슨 인수? 계약 인수야. 전에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채권자가 바뀌었다. 그때는 뭐가 될까요? 그때는 읽어봐요. 계약 양도. 그러면 확정하고 넘겼으면 읽어봐요. 채무 인수. 채권 양도. 그러면 건저당을 건을 똑 떼주면 뭐하고 똑같아져? 보통 저당권하고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번을 볼까요? 건저당이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야 후야? 전 동그라미.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입변제할 경우 건저당의 양수이나 대입변제자에게 이전할 여지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요. 전이라면 읽어봐요. 양도할 수 없죠. 양도할 수 없잖아. 전이라면. 양도가 아니라 뭐예요? 양도가 아니라 읽어봐요. 무슨 양도예요? 계약 양도가 되는 거야. 계약 양도. 그 의미를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입변제한 경우 건자당의 양수인이나 대입변제에게 이전할 여지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은 결론적으로 전에는 이때는 채권 양도가 아니라 이 말은 뭐예요? 읽어봐요. 계약 양도가 된다는 거야. 조심히 하셔야 돼요. 자, 계약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계약이라는 것은 그때는 뭐예요? 양도는 뭐예요? 물건행위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잡아놓고 가야 돼. 이 부분이 또 나중에 책을 읽다 보면 문제 풀다 보면 막 혼란을 가정한다고. 그럼 오늘 요거 하나 숙제하고 갑니다. 자, 여기 봐봐요. 자, 요거 어리 바뀌었다. 전, 양난도 후.
채권 양도. 자, 전에는 뭐 읽어봐요. 계약 인수. 요거는 채무 인수가 되는 거야. 채무 인수. 그래서 나중에 등기법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저당권의 변경과 관련돼서 요거 한번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실 엄격하게 말한다면 이게 왜 그러느냐. 사실 건저당 변경하면, 정거당 변경하면 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봐봐요. 이때는 그러면 엄격하게 말한다면 이렇게 표시하면 안 돼요. 요건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채권자가 바뀌면 이때는 건저당 변경이 아니라 사실 건저당 이전의 의미가 있어. 자, 그러면 봐봐요. 얘가 얘로 바뀌었죠. 이때는 채무자가 바뀌면 이때는 이전이 아니라 건저당 변경을 물어보는 거. 이거 부분이거든. 그래서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된 게 봐봐요. 자, 채권자가 바뀌었다. 건저당 변경 등기해야 한다. 어때? X. 자, 채권자가 바뀌면 건저당 이전 등기야. 근데 채무자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아. 등기법에서는. 그럼 채권자는 사람 취급 받아요. 그러니까 이전 등기고. 자, 채무자가 이쪽으로 바뀌어서 채무자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아. 그러니까 채무자는 뭐예요? 채무의 내용이 바뀐 거야. 이때는 뭐라 그래요? 건저당 변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가 잡아두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제 마무리 한번 하고 가봅시다. 얘가 그러면 돈을 갚아서, 이제 봐봐요. 갚아서 여기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나와. 우리 이제 물권적 지원권 복습. 자, 봐봐요. 자, 이 사람 그러면 건저당 건자죠. 건저당 설정자죠. 현재 소유자죠. 전 소유자죠. 이 사람 무슨 소유자예요? 현재 소유자야. 근데 얘가 이제 돈을 변제했어. 건저당은 소멸되죠. 소멸되죠. 그러면 그러면 이때 말소 신청을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때 말소 신청할 수 있죠. 자, 얘도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얘도 말소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갑이 말소 신청은 채청, 물청, 채청. 계약 당사자로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전소유자거든. 이거는 현재 소유자죠. 현재 소유자죠. 현재 물권자죠. 이때 말소 증권 물청, 채청. 물청. 이때는 채청. 그러니까 말소가 들어가서 채청이 하나가 있어. 이게 바로 읽어봐요. 건저당 설정 말소. 이때는 채청, 물청. 채청. 이때는 물청이 돼. 그러니까 말소가 들어가서 딱 하나 물청이 하나 있어요. 채청이 하나가 있어요. 얘가 말소할 때. 그러면 피담보 채권을 변제했을 때 얘도 말소 신청을 할 수 있고 얘도 말소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머릿속에 딱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밑에 이제 건저당 소멸과 관련돼서 거기 1번하고 한번 읽어보고 마치죠. 부동산이 설정된 건저당의 피담보 채권이 소멸한 후. 자, 소멸한 후 부동산에 관해서 제3자의 소유권이 이전됐대. 이거 봐봐요. 누구한테 이전됐어? 얘가 얘한테 이전됐죠? 자, 이전된 경우 현재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해서 피담보 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건저당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때 말소 청구권은 채청, 물청. 그만 아니라 건저당 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가 건저당을 상대로 피담보 채권의 소멸로 건저당 설정 계약의 당사자로서 건저당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 말소는 채청, 물청, 채청. 이게 또 우리 등기법을 안 배운 사람이 1번을 상당히 어려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 돼요. 얘 말소, 얘가 말소, 채청, 얘 말소. 그럼 얘는 왜 그러면 물청, 채청이에요? 소유자가 아니잖아. 계약 당사자지. 그렇죠? 여전 현재 소유자죠. 물권자죠. 이때 말소는 채청, 물청. 그러면 등기법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때는 뭐라고 그래? 자, 등기법에서는 말소 등기 청구권이잖아.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고 그래? 이게 대표적인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제거권과는 물청, 채청. 그렇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몇 개 한번 해봅시다. 자, 2개만 하고 오늘 마칠게요. 헤어지기 아쉬워서 그래. 자, 한번 봐요. 그러면 건저당 건자는 언제 특정돼요? 경매 신청 시. 나머지는 경락대금 만납 시. 자, 그러면 채권 최고액에 채무자가 채권 최고액을 초과해서 그러면 채무 전액
자, 책임을 다 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물상보증인 채권 재고를 초과하더라도 어디 한도 내에서? 채권 재고액 한도 내에서. 우리 그게 나와. 그거 대비를 해놔요. 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그럼 어렵게 줄되면 요 부분이니까 나름대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근데 공동저당과 관련돼서는 우리 다음 주에 잠시 살펴보고 들어가고 오늘은 요 정도. 그러면 다음 주에는 뭐예요? 계약법은 쉬우니까 계약법은 금방 끝나요. 계약법은 테마가 몇 개밖에 없어? 13개밖에 없어. 13개. 13개가 몇 문제 출제되느냐? 10문제가 출제되는 거야. 10문제가. 그러니까 그놈은 계약법은 뭐예요? 다 출제된다는 거야. 그러면 계약법은 꼼꼼히 해야 돼? 대충 해야 돼? 그래서 계약법은 덜렁덜렁 된 사람은 점수도 안 나와. 그래서 계약법은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봐봐요. 자, 계약법에서 이제 한 번 더 해보고 여기 한번 읽어봐요. 매매가 뭐예요? 계약이죠. 매매란 그러면 당사자가 사고 파는 것을 당사자가 뭐 하는 거? 약정하는 거. 왜 약정이 들어가야 돼? 매매는 낙성 계약이거든. 낙성이 안 들어가면 틀려. 그러면 봐봐요. 사람들이 봐봐요. 매매란 사고 파는 것. 그럼 틀린 지문이야. 사고 파는 것을 당사자가 뭐 하는 거? 약정하는 거. 근데 낙성 계약은 항상 약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덜렁덜렁 되니까 그런다라는 거예요. 덜렁덜렁 되니까. 그래서 계약법은 아주 쉬워. 한 번만 딱 꼼꼼하게 해놓으면 계약법은 그냥 10개 맨날 만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법은 점수가 안 나왔다. 대충 한 거야. 게을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더 하면 맞아 죽을 것 같아요. 막 불빛이 와요. 좀.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